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토피를 알았던 거는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더 정보가 더 많고 잘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좋다는 것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골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가 조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음식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떠도는 정보를 보면 제가 아무튼 우선 개자를 많이 붙인다는데 개 거짓말이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속이 터지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TV에 가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가 아이를 더 심하게도 했다가 덜했다, 심하게 했다, 덜했다 이렇게 반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말로 뒤죽박죽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나빴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나빴다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토피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는 아토피 전문 한의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왜 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의사거든요. 아토피가 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토피를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옛날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참 많은데 대학생 때 제가 태어날 때 왔더니 너무 예쁘죠 지금도 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그런데 귀가 떨어지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이제 지금도 하세요. 방학 때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갔더니 귀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아토피예요. 귀가 짓물러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또 저를 닮아서 이제 아토피가 무지 심했어요. 그러니 그 어린이한테 한약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애랑 터울이 한 8살 터울이 되다 보니까 제 집사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지금 23이니까 그 당시에 슬라이스 치즈를 그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매일 이렇게 하나씩 먹이고요. 또 혹시 미국에 누가 친척이 가면 부탁할 거 없어요 그러면 슬라이스 치즈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즈를 먹였던 그런 시절인데요. 어쨌든 이놈의 그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이제 진물이 나오잖아요. 파우더를 바르면 한 그 세면 이기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스며들어가지고 한 30초면 다 이게 다 범벅이 돼요, 파우더가. 그래서 나는 아까 소개한 바처럼 5대째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난 모르겠다, 난 손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피부과를 보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고 이불을 자주 빨아라, 샴푸는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한 달분 사왔더라고요. 그 약을 먹이는데 얘가 먹냐고요.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을 먹이고는 그냥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기를 거의 20년 가까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토피 전문 한의사가 아니에요. 그 후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모든 병이 원인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인터넷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토피에 뭐가 좋더라, 우엉이 좋더라, 굉장히 많죠. 뭐가 좋더라. 좋다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해가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체질에 맞지 않고 원리를 모르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토피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토피는 피부 질환인가요?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네? 면역 질환이라고. 네. 저희 아버님 오랫동안 앓으신
부모님이 당당하게 면역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질환은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죠? 아토피를 치료하려면 피부과를 가서는 안 되세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토피는 분명히 면역질환이라고 다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럼 도대체 면역이 뭐냐? 면역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면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체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북한군의 병력이 세고 남한군의 병력이 센다면 약하다면 이것이 바로 면역력 저하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돼서 아토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는 병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토피는 면역력 저하가 아니고 면역력 항진으로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광주 사태를 겪으셨던 세대시니까 광주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군인이 자기 국민을 총으로 쏘는 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고 자가면역 질환의 반응으로 아토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흔히 명현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전화가 빗발치듯 했죠. 우리한테 약이 안 맞아요. 뭐 해가지고 제가 식단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엉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엉이 알러지가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제가 우엉을 끊으라고 그러고 다시 약을 계속 먹어서 약은 보통 이제 2달 코스로 먹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런 상태, 복용 2달째 이렇게 이런 상태로 좋아져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3번째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도대체 장이 안 좋은데 왜 피부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크게 되는데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라는 3개의 배엽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된 것이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배엽이 있던 것이 속으로 함몰이 되면서 딱 봉합이 되면서 똥 떨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모두 오리진이 외벽이라는 데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이 뇌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피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설사를 했다가 덤벨 했다가 트림이 났다가 뭐 배탈이 났다가. 왜? 같은 외벽에서 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부과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죠. 왜? 장의 환경이 나빠지니까요. 네, 그것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장이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장은 다 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이 좋아요, 대변이 황금색으로 굵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소장에서 면역세포의 80%가 있는 것이고 소장에서 음식을 분해해서 흡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장이 안 좋은 아이가 뭐가 좋대더라, 뭐 평강탕이 좋대더라, 뭐 우엉이 좋대더라, 뭐 이렇게 먹으면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요? 밑이 단지 밑이 깨져 있는데 뭘 넣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빠지는 속도에 비해서 넣는 속도가 더 많으면 잠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약을 떼거나 그랬을 때 다시 오래 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토피는 불치다. 불치예요.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니까. 그래서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을 떼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뭘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좋대더라.
올리브 오일이 좋다더라 뭐 이런 식이죠.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떼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넣는 것은 또 2차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 동의하셨죠? 떼우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이것은 뭐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변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변기 막힌 데를 구경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집에서도 그렇고 변기가 막혔을 때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넘쳐 오르니까 뭐 그냥 변기가 지저분해지죠? 이 막힌 것은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위나 대장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용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 구취가 있기도 하고 트림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위가 안 좋아요 그러지 장이 안 좋아요 소리는 아무도 안 하세요. 근데 원인은 장이라는 거예요. 변기가 막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힘들어 한다면 그분도 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위산이 많으시네요. 제산제 드릴게요. 산이 모자라서 오는 현상인데 제산제를 주면 약을 1년 반에서 2년 반 먹게 됩니다. 기본이. 그런데 오히려 제산제를 안 먹게 되면 더 편해지는 이유가 원인 제거를 하니까 이것이 막히면 뭐 써있죠. 뭐 소변만 보세요. 대변 금지 뭐 이렇게 써있지만 찔찔찔 내려가는 건데 이것이 뚫리는 순간 뭐 라면도 먹다 버려도 슉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소화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먹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다 편식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겠죠. 네. 그래서 원인을 찾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에서는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게 되면 잘게 부시게 되는데요. 잘게 부시는 것이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뭘로 부시는지 아세요? 균이 부시게 됩니다. 균이 얼마큼 있냐면 200조가 있어요. 삼성전자 한 해 매출액 굉장히 많죠.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예요. 그래서 좋은 균이 훨씬 많고 나쁜 균도 있어야지 공존에 대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장이 나쁜 아이가 그걸 유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50대 50으로 살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이제 똑같이 내가 나는데 하면 건강하고 하나는 비슷비슷하고 이게 바로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림길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제 장이 나쁜 걸 유전받게 되면 50대 50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근데 좋은 균은 대표적으로 유산균이고요. 나쁜 균은 곰팡이균인데 곰팡이균의 먹이가 뭐냐면 단 음식과 단 과일이에요. 단 음식과 단 과일 먹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토피 사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단 과일, 사과를 먹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이 비율이 깨져서 30대 70으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항생제를 먹으면 나쁜 균이 죽으면서 좋은 균이 같이 죽어서 10대 90으로 깨져버려요. 그러니 약을 먹어서는 완전히 아장이 나는 거죠. 아토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이제 내가 그냥 병을 끊임없이 연달아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가 아토피가 많았겠어요? 지금이 아토피가 많았겠어요? 왜 그렇죠? 식생활이 굉장히 바뀌었죠. 애들이 단 음식 단 과일을 빼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단 음식 단 과일의 양에 비례해서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이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유전적이다, 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뭐가 도대체 유전이고 뭐가 환경적인지에 대해서 누가 정리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장이 나쁘게 태어난 그런 아이가 단 음식 단 과일을 먹었을 때 나쁜 균이 증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의 장이라면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는 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장에서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육모세포가 있습니다. 육모 사이로
잘게 부서진 비타민 뭐 6, 비타민 12, 뭐 아미노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장벽에 염증이 생기면 이 육모가 죽게 되면서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분자도 들어가겠죠? 우리 뭐 요리하시면서 채를 받쳤는데 채가 빵꾸 나면 막 큰 것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큰 분자가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냐?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우유가 좋다 나쁘다 말가 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유전적으로 안 좋은 아이가 우유를 먹었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아토피뿐만 아니라 복통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간질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우리 한의원에 치료받는 애가 10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10개월 된 아이가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장이 안 좋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개월이니까 우유양이 늘어나잖아요. 거기다가 과일량이 늘어난 거야. 또 간식으로 뭐 뻥튀기 현미 주고 먹는 것이 다 나쁜 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간질이 와가지고 제가 우유 바꾸고 우유 줄이고 그리고 현미 대신에 쌀 먹이고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배가 아파서 울은 거예요. 얘가 말을 못하니까 우유가 안 맞는데 우유를 주니까 계속 울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이제 우유가 좋은 줄 알고 계속 먹여서 그러는 결국은 뇌전증이라는 병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탈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이 바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하고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입니다. 우유는 안 좋다고 그러지만 밀가루가 안 좋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유 밀가루를 먹는 양에 비례해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먹는 거죠. 응?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금해야 될 건 뭐냐? 단음식 단걸 유제품 밀가루입니다. 그걸 금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장벽에 육모가 생기면서 이 공간이 넓어진 것이 염증이 없어지면서 좁아지게 되면서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글루텐이 온몸에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죠. 코로 가게 되면 비염이고요. 피부로 가게 되면 아토피고 뭐 방광으로 되면 방광이요. 여자는 자궁으로 하면 자궁이에요. 생리로 하면 생리통, 유방으로 하면 유방에 뭐 이런 거 관절로 되면 관절, 허리로 가면 디스크, 갑상선으로 하면 갑상선질환 이렇게 결국은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아토피는. 근데 염증을 만든 제조 공장이 장이에요. 근데 장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져야지 되는 거고요. 발생학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같은 뇌벽에서 분화된 거라고 그랬는데 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BBB라고 그러는데 Blood Brain Barrier 그래가지고 뇌 혈관 보호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아이는 이 BBB라는 막이 뚫어지게 되면서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이 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에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싸고 있는 지방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회로가 깨지면서 정상적인 그런 지능이라든지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한번 시연해 줄 건데요. 유전이라고 제가 그랬죠. 자녀분 중에 아토피가 있는 분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반드시 장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럼 장이 안 좋은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당신 장이 안 좋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게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질별로 다른 약을 혀에 넣게 되면 뇌의 두정엽이라는 데서 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육으로 전달이 되고요. 본한테 맞으면 힘이 세지고 맞지 않으면 힘이 빠져서 체질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장이 좋은지 나쁜지는 뭘로 하느냐? 우유하고 밀가루를 하게 됩니다. 우유를 넣었을 때 힘이 세다면 유당분해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이 좋은 거고요.
밀가루를 쓰이는 때다면 글루텐 민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연을 해드려보고 다음 얘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먹이면 먹을 게 없잖아요. 치즈도 둘로 나누게 되고요. 가공 치즈는 안 되고요. 가공하지 않은 치즈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흔히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아토피를 20년째 앓고 있는데 네. 병원에서는 아토피가 완치가 안 되는 병원에서 완화만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살고 있는데 그게 잠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병원 왔을 때 저는 잠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아토피가 왜 생겨나요? 그러니까 장은 치료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으로서 치료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아토피가 심하지는 않죠. 저요? 네. 이런 게 좀 있는 게 있어요. 어, 얼굴에 그러니까 글루텐 민감도는 이제 약을 드시거나 그러면 좋아지게 되는데 글루텐을 분해하는 요소는 어차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는 계속 제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먹어야 될 것은 민선을 해줄까요?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고기하고 생선하고 채소를 드셔야 되고요. 고기가 우리 몸에서 탄 시간은 4시간이고 지방이 탄 시간이 1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기하고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금해될 것이 과일이고요. 과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토마토, 키위, 배, 자두 요 정도고요. 제일 나쁜 것은 금방 얘기했던 산화된 기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것은 이제 밀가루죠. 제일 안 좋은 건 빵이겠죠. 우유 들어있지, 밀가루 들어있지, 설탕 들어있지. 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글루텐이 보리도 있습니다. 보리, 보리밥, 보리차, 맥주가 안 되고요. 현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도 먹으면 안 되고 콩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토마토, 키위, 자두, 블루베리 이 정도 빼고는 다 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유 제품이 안 좋기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요플레, 치즈, 피자, 모짜렐라 치즈만 빼고요. 피자, 아이스크림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장이 개선이 되면서 피부에 염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고 마시겠습니다. 네. 그 아토피 환자들의 가장 큰 표가요. 네. 어차피 나중 되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무언가를 금해서 이렇게 해서 나아지면 네. 근데 나중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우유를 먹는다든지 그럴 때 다시 그것이 나올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유를 금하면 좋아지고 다시 안 먹으면 재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목적으로 온 건 아닌데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호장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먹는 약은 장내에 있는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을 21분 먹고요. 그 다음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제를 먹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글루텐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서 2달 동안 치료하게 되는데 2달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우유를 먹을 수가 있고요. 밀가루의 양을 제한해서 먹을 수가 있고 과일의 양을 제한해서 먹을 수 있는데 과일도 다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그럼요.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질, 소음이다 소양이다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장내 세균 총의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85대 15가 30대 70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85대 10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것이 장내 환경이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염증만이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금해야 될 것은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일은 제철 과일은 보약이 아니에요. 보약이라고 했어요. 예, 보약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해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꽃감을 선물할 정도로 단 음식이 없었고요. 지금은 꽃감을 선물하면 뭐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럴 정도로 단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우리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지만
인슐린이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나오게 돼서 비만도 오게 되고 불면도 오게 되고 당뇨도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단 과일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따지자면 스님들이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배를 과일로 채워가지고 그런 질환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 아는 지금 30살이에요. 30살인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냥 폐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저는 인천에 사는데요. 제기동에 한의원을 누가 지인의 소개로 갔는데 1년만 먹으면 체질이 완치돼가지고 아토피가 완치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인천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수업도 좋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안 돼서 제가 골대병원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면서 전문의 의사 말을 들어야지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저보고 젊은 사람이 애를 고생시킨다고. 근데 그때 하나도 차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경과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먹어서 정말 완치된 사람이 있는지. 그럼요. 그것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저는 5대째 한의사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5대째 한의사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제 아들이 아토피가 있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을 앓면서 그 약을 먹고 지금 좋아져서 군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재발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을 찾느냐 못 찾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아버님이 큰 아이는 낳았고 작은 아이는 아직도 고생한다는데 큰 아이도 검사를 하게 되면 안 낳습니다. 안 나 있어요. 우유, 밀가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아이는 또 다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재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장을 개선해야 되고요. 장의 면역세포에 80%가 있고 그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행복 호르몬이 95%가 장에서 나와요. 장이 안 좋은 아이는 굉장히 우울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제2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거고요. 한방에서도 폐대장은 표리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토피가 지금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데서는 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치료하는 것이 곧 아토피를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토피의 최고의 적은 최고의 적은 장이고요. 유전입니다. 장이 안 좋은 것은 유전이고요. 최고의 적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 글루텐이 밀가루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리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미에도 있습니다. 근데 현미 좋다고 먹이고 콩 좋다고 콩식 먹이고 그러면 아토피 나을 수가 없어요. 콩도 안 먹어야 되고요.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로는 밥, 고구마, 감자, 고기는 다 좋습니다. 고기, 생선, 야채 이렇게 먹으면 아토피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그 음식을 다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됩니다. 원장님, 네. 음식을 가려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음식에 대해 중요한 걸 먹었는데요. 완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몸에서 쏠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은 게 뭔가 안 좋아지는. 예,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이죠. 우리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뭐 직장이든 뭐 아니면 가족관계든 애인이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인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기저에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이 단 음식과 유제품 밀가루를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확 받게 돼요. 거기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장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화학적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게 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 약해지는 거죠. 누가 장이 좋은 사람이 제철 탔는데 누가 발발하면 뭐라고 해서 아유 아파라 조심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장이 나쁜 사람이 제철 탔는데 누가 발발하면 그 차도 열받아 있는 데다가 야 이 XXX야 눈깔 좀 똑바로 뜨고 다녀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확 뒤집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학적 스트레스 없어지게 되면 다 나쁘다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도 예전처럼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려가게 돼요. 그것이 좋아지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치료라는 것은 없고요.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봐서 모를 정도, 본인이 밀가루 먹으면 약간 가려울 정도, 이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다른 질문 계시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